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미라. 윤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서 그는 한 장의 서류를 쥐고 아내를 노려보고 있었다. 서류 위에는 출생신고서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했고 아들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이었다. 그곳엔 윤호가 아닌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미라, 당장 대답해. 왜 우리 아들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방에서 나오던 아내 미라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녀는 줍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다. 당신 어떻게 그걸 미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윤호는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는 아내. 그의 목구멍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럼 진짜야?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냐고.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오래도록 함께 살아온 부부라 믿었는데 지금 눈앞의 여자는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윤호의 가슴은 쿵쿵 내려앉았고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다. 그는 손으로 서류를 던졌다. 종이는 공중에서 허공을 휘돌다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아들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글자가 흩어진 파편처럼 윤호의 눈앞을 어지럽혔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피라고 믿고 내 아들이라고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책임지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미라,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윤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떨렸다. 아내를 향한 사랑, 아들을 향한 애틋함, 그리고 자신이 바보였다는 자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마치 오래된 비밀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을 인정하듯 그녀는 손가락을 꼬며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을 만나기 전 일이야. 준호가 내 인생의 전부라서 난 그 아이를 지켜야만 했어. 그래서 날 속였다고. 그래서 내 인생까지 속였다고. 윤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실 한쪽에서 숙제를 하던 아들 준호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부모의 싸움은 공포 그 자체였다. 준호가 울먹이며 다가오자 윤호는 순간 모든 걸 숨기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아빠 왜 그래? 엄마 울잖아. 윤호는 아이의 머리를 안으려다 멈췄다. 손끝이 떨려 도저히 아이를 만질 수가 없었다. 눈앞에 있는 아들이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리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준호야, 들어가 있어. 아빠랑 엄마랑 중요한 얘기 중이야. 미라가 급히 아이를 안아 방으로 들여보냈다. 아이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윤호는 무너지는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침묵을 더 짙게 만들었다. 윤호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가 될 줄은 몰랐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결심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아내에게 진실을 끝까지 캐묻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윤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억눌러온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믿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설마 나 모르게 그렇게까지 했을까? 1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는 혼란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미라는 식탁을 차려놓았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반찬은 깔끔하게 준비돼 있었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윤호는 젓가락을 들지도 않았다.
눈앞에 앉아 미소를 짓는 아내의 얼굴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당신 어제 그건 잘못 본 거야. 그냥 행정착오일 수도 있어. 미라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말했다. 윤호는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행정착오? 서류에 선명하게 찍힌 도장까지 다 착오라는 거야? 미라, 거짓말을 하려면 좀 그럴싸하게 해라. 미라의 손이 떨리며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혔다. 그녀는 시선을 피한 채 국만 휘젓고 있었다. 윤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남자가 누구야? 준호 아버지라는 그 이름 나 모르는 사람이잖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거야? 왜 내 아들로 속인 거냐고. 그제야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비쳤다. 나도 그 사람 잊고 싶었어.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바보 같았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그 사람은 도망치듯 내 곁을 떠나버렸어. 나는 혼자가 됐고 뱃속에 아이만 남았어. 윤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차갑게 반박했다. 그래서 날 속였다고. 처음 만났을 때 말했어야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그 아이가 누구의 자식인지. 왜 내가 아버지인 줄 믿게 만들었어? 미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내밀었다. 윤호 씨, 준호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아이만큼은 진짜 당신 아들이야.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키운 거잖아. 윤호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상처를 입었다. 마음? 피보다 진한 게 어디 있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나 정말 아버지라고 믿었으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모르겠다. 순간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준호가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아빠 왜 또 싸워? 아이의 눈에는 아직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알 수 없는 순수함이 깃들어 있었다. 윤호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이 더 미어졌다. 자신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의 진실은 그를 배신했다. 준호야, 학교 가야지. 얼른 준비하자. 미라가 급히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윤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는 미라의 말만 믿을 수 없어. 진실을 확인해야 해. 누군가 이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직접 파헤치고 말겠어.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윤호의 마음은 더 어두워졌다. 행복했던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었다. 윤호는 그날 오후 회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라와 출생신고서 생각뿐이었다. 눈앞에 놓인 서류들은 글자가 아니라 잡음처럼 일렁거렸다.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다. 넌 아버지가 아니야, 넌 속고 있었어.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향한 곳은 동사무소였다. 미라가 행정착오일 수 있다고 했던 그 한마디가 도리어 윤호를 더 자극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출생신고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성함과 아이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말했다. 잠시 뒤 직원은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여기 기록에 따르면 부 이름은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요. 그 순간 윤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단순 착오가 아니었다. 아내가 숨기려 했던 진실은 행정 문서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혹시 이 이름 알고 계신 분인가요?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윤호는 모니터에 비친 낯선 이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숨이 막혔다.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무실을 나온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았다.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맑았지만 윤호의 눈에는 온통 어둠만 깔려 있었다.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길래 미라는 내게 평생 거짓을 숨긴 거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미라의 물건들을 뒤졌다. 서랍, 장롱, 서재의 책꽂이까지. 그러다 낡은 앨범 하나가 그의 손에 걸렸다. 그 속에는 미라의 대학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웃음이 환한 사진들 속 낯선 남자와 팔짱을 낀 미라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놈이구나. 윤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뒷장에 적혀 있었다. 바로 동사무소에서 본 그 이름과 일치했다. 문득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라가 장을 보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윤호는 앨범을 식탁 위에 내던지고 서늘한 눈빛으로 아내를 맞았다. 이제 거짓말할 수 있겠어? 이 사람이 누구야? 내 대학 시절 사진, 내 아들 아버지라는 이름. 다 똑같잖아. 미라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과일과 채소들이 흩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윤호 씨 제발. 제발? 이제 와서 무슨 제발이야.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날 속이고 이 집을 세운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은 뭐였는데? 윤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랑했던 아내, 믿었던 가정,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뛰어나왔다. 아빠, 엄마 왜 그래? 왜 소리 질러? 윤호는 아이를 바라보며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아들이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 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질 듯 했다. 미라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윤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진실의 끝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다. 밤이 깊어도 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탁 위에 펼쳐놓은 낡은 앨범, 그리고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가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한때 단란했던 가족 사진이 걸려있던 거실 벽조차 이제는 모래성처럼 흔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남자는 누구지? 왜 미라는 그 이름을 끝내 숨긴 거야? 윤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직접 아내에게 과거를 캐묻지 않으면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일부러 출근을 미뤘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미라는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야 부엌으로 들어왔다. 눈은 밤새 울었는지 부어 있었고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윤호는 천천히 앨범을 밀어 그녀 앞에 내놓았다. 이 사람 누구야? 사진 속에서 젊은 미라가 웃고 있었다.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 팔짱을 낀 채로 함께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맺혔다. 대학교 때 만난 사람이야. 나보다 2살 많았고 늘 꿈이 크다고 했던 남자. 나는 그 사람만 믿고 따라다녔지. 윤호는 차갑게 눈을 좁혔다. 그게 준호 친부라는 말이지? 미라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사람 아이야. 나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 약속이 돼 있었다더라. 나는 버림받았고 뱃속엔 아이가 남아 있었지. 부모님은 분노하셨고 결국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 윤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단순한 실수나 거짓말이 아니라 아내의 살 전체가 숨겨진 상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다. 그래서 날 속였다고. 윤호가 이를 악물었다.
윤호 씨를 만났을 땐 더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 하지만 내가 진실을 털어놨다면 당신이 날 떠날까 두려웠어. 그래서 준호를 당신 아이로 만들고 싶었어. 순간 윤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랑했던 여자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처는 이미 깊게 파였다. 내가 날 속이지 않았다면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10년 넘게 거짓말을 해왔잖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바보였던 거야. 미라는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시멘트 바닥에 얼룩을 남겼다. 윤호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준호는 아무 잘못 없어. 그 아이한테는 당신이 아빠야. 당신 없으면 그 아이 무너져. 나도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을게. 윤호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흘러들어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진실은 더 있을 거야. 그녀가 말하지 않은 게 분명히 남아있다. 그 남자 반드시 찾아야 한다. 윤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아내의 눈물을 외면한 채 그는 과거의 남자를 추적하기 시작할 결심을 굳혔다. 거실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무릎을 꿇은 미라의 어깨가 끊임없이 떨렸다. 윤호는 벽에 기대선 채 두 손을 움켜쥐고 마치 호흡조차 고통스러운 듯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지난 10년의 거짓말이 사라질 것 같아? 윤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와 배신감이 얽혀 있었다. 아니야, 절대 사라질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했어. 그래서 숨긴 거야. 버려질까 봐 두려워서. 사랑? 윤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상대를 속이고 거짓 위에 집을 세우는 거야? 넌 나를 평생 기만했어. 내가 그 아이를 내 피부치라고 믿고 애써온 시간, 넌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미라는 눈을 감고 흐느꼈다. 그땐 너무 겁이 났어. 당신 눈을 마주칠 때마다 말해야 한다고 수십 번 다짐했어. 그런데 매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내가 그 순간 용기를 냈다면 우린 달라졌을까? 윤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쳤다. 컵이 넘어지며 물이 흩어졌다. 우리가 달라졌을까? 아니,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다면 나는 널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결혼도 가정도 아무것도 없었을 거라고. 순간 미라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럼 준호는? 그 아이의 존재는 뭐야? 당신은 지금이라도 준호를 버릴 수 있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 죄도 없는 애야. 당신 손으로 안고 걸음마 시켰잖아.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잊었어? 윤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의 첫 울음소리,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갔던 날, 자전거를 가르쳐주며 아이가 넘어져 울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 따뜻한 장면들은 지금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래, 준호는 잘못 없어. 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 내가 만든 거짓이 내 인생을 지배했어. 나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미라는 윤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절규했다. 부탁이야, 떠나지 마. 나한테 모든 벌을 줘도 좋아. 하지만 준호만은 버리지 마. 그 아이가 아빠를 잃으면 무너져 버려. 제발 제발. 윤호는 눈을 감았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는 차갑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다. 넌 이미 내 마음속에서 떠났어. 준호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널 내쫓았을 거야. 그 말에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집안 가득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윤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왔다. 아이는 부모의 다툼을 들었는지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아빠, 제발 싸우지 마.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이야? 윤호와 미라는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다. 윤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가 멈췄다. 손을 뻗고 싶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진실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아니야,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미라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내 잘못 절대 아니야. 윤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모든 공기를 흔들었다. 그리고 그 밤 윤호는 홀로 거실에 앉아 다짐했다.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 그 남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윤호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서류를 한 장도 들여다보지 못했다. 눈앞에서 자꾸만 미라의 눈물과 아이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인터넷 창을 켰다. 출생신고, 친자 확인 소송, 부양권, 친권 분쟁 검색어는 점점 더 무겁고 차가운 단어로 채워졌다. 내가 정말 준호의 친아버지가 아닌 게 확실하다면 법적으로도 모든 게 달라지는 건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지금껏 내가 쏟아온 시간과 책임은 뭐가 되는 거지? 머리를 감싸쥔 그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윤호의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렸다. 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자가 아니라고 판정되면 양육 의무도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호의 가슴은 먹먹했다. 그토록 아버지라 믿고 살아왔는데 법은 피 한 방울에 따라 냉정하게 갈라버리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윤호는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갔다. 거실은 불이 꺼져 있었고 방 안에서 아이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세워진 듯 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윤호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변호사? 그래.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안 돼. 법적으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친자 확인 소송을 준비할 거야. 안 돼.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호를 막아섰다. 준호한테 그게 무슨 상처가 될지 몰라.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왜 준호를 상처 주려고 해? 윤호의 눈이 번뜩였다. 상처? 지금껏 속여온 게 상처 아니었어? 나는 이미 부서졌어.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오직 진실뿐이야. 그 진실이 아무리 끔찍해도 이제는 직면할 수밖에 없어. 미라는 울며 고개를 저었다. 윤호 씨, 제발 그냥 덮고 넘어가 줘.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준호는 우리 아들로 키우면 되잖아. 피가 뭐가 중요해? 가족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아니. 윤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최소한 서로에게 진실해야 가족이지. 거짓 위에 쌓은 건 언제든 무너져.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러나 윤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바로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 며칠 뒤 소식은 동네 이웃과 친척들에게까지 퍼졌다. 아니, 준호가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던데? 미라 씨가 대학 때 누굴 만났다고 하더라. 어쩐지 너무 비밀이 많다 했어.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번졌다. 미라는 마트에서 마주친 이웃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윤호의 가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아들을 붙잡았다. 윤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여자랑 당장 갈라서라. 어떻게 그런 여자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냐?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로는 어머니의 말이 옳다 생각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준호를 향한 애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법적 서류가 준비됐고 친자 확인 절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윤호는 밤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준호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하지만 아빠도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구나. 비가 내리던 저녁, 윤호는 퇴근길에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스팸이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전화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은 순간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낮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혹시 미라 씨 남편 맞으십니까? 윤호의 몸이 순간 굳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정우성입니다. 오래 전 미라와 함께 지냈던 사람입니다. 순간 윤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 이름은 분명히 출생신고서에 적혀 있던 낯선 이름이었다. 당신이 준호의 아버지라는 겁니까?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 후 들려온 목소리는 무겁고 씁쓸했다. 그래요.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솟구쳤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지금껏 어디서 뭘 하다가. 저도 미라 씨가 아이를 낳은 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여자와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고 집안 사정에 떠밀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는 버틸 수 없어서 연락드린 겁니다. 윤호의 눈은 충혈됐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통화가 끝나자 윤호는 핸드폰을 거칠게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이 모든 게 단순한 미라의 거짓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혈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밤 윤호는 미라를 마주 앉혔다. 오늘 전화 왔다. 내가 숨겨온 그 남자. 내 대학 시절 사랑이라던 그 인간. 직접 나한테 연락했다. 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했어? 준호가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라고 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럴 리 없어. 그는 절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윤호는 쾅 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왜냐고? 너도 알잖아. 내가 숨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아무리 감추려 해도 피는 피라고. 이제 그 남자가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올지도 몰라. 미라는 얼굴을 감싸주며 주저앉았다. 윤호 씨, 제발 준호 앞에서는 이 얘기 하지 말아줘. 아이가 알게 되면 무너져. 난 어떤 벌이든 받을게. 하지만 준호만은 지켜야 해. 윤호는 미라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준호를 지키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다 털어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는 모른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윤호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초라한 차림, 수척한 얼굴. 그는 다름 아닌 정우성이었다.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윤호는 차갑게 노려봤다. 당신 같은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준호가 제 아들인 건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저를 원망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발 지켜주세요. 그 아이만큼은 상처받지 않게. 윤호는 심장이 복잡하게 뛰었다. 미라의 배신, 과거 남자의 등장,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준호의 순수한 얼굴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작은 손으로 연필을 꼭 쥐고 아빠, 이거 맞아? 라며 해맑게 웃는 아이. 윤호는 그 순간 다시 혼란에 빠졌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로 버릴 수 있을까? 윤호는 카페에서 돌아온 뒤 집 앞 골목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안에 들어가면 또 미라의 눈물을 보게 될 것이고 준호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눈동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단순히 아들이라는 말로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결국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에는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미라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앨범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다. 왔어, 미라가 힘없이 말했다. 윤호는 대답 대신 구두만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미라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윤호 씨,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윤호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내가 무슨 선택을 했든 그 결과는 결국 내 몫이 됐어.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고. 미라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나를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준호만은, 제발 준호만은 지켜줘. 그 아이에겐 당신밖에 없잖아. 윤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준호를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매번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피가 아니라는 생각이 내 심장을 후벼 파. 내가 만든 거짓말이 날 매일 죽이고 있다고.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고개를 내밀었다. 엄마, 아빠 또 싸워? 아이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호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이 찢어졌다. 차마 아이 앞에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야, 준호야.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하다가 목소리가 커진 거야. 얼른 들어가서 자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무겁게 느려졌다. 방문이 닫히자 윤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결국 집을 나서 강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강변 벤치에 앉아 윤호는 머리를 감싸준 채 중얼거렸다. 나는 뭘 위해 살아온 거지?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나? 손끝은 떨리고 가슴은 쑤셔왔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이 아버지라 믿고 살아온 날들을 떠올렸다. 첫 돌 때 케이크에 촛불을 켰던 순간, 학교 운동장에서 준호가 달려와 안겼던 순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아이가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했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이제 와서 그 모든 걸 부정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 잔혹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떴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낮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호 씨, 나 정우성입니다. 미안하지만 꼭 만나야겠습니다. 이번엔 준호와 관련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윤호는 온몸이 굳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또 무슨 진실을 꺼내려는 거지? 더 끔찍한 게 남아있다는 건가? 그는 강가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무겁게 중얼거렸다. 그래. 만나지. 끝까지 들어야겠지.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윤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어둡게 자리 잡고 있었다. 윤호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약속 장소로 향했다. 오래된 찻집, 어둑한 조명이 깔린 작은 공간이었다. 그곳에 정우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척한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손에는 달아빠진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정우성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윤호는 차갑게 노려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미 다 들었습니다. 준호가 당신 아들이라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정우성은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밀어냈다. 이 안에 미라 씨도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윤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안을 꺼내자 오래된 진단서와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시의 사진 몇 장이 나왔다. 그중 하나에 윤호의 눈이 멈췄다. 병원 병실 사진 속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미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여자였다. 이게 뭐죠? 왜 우리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까? 정우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때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죠.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내는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니다다 지워버리라고. 윤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준호는? 정우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준호는 사실 미라 씨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낳았지만 버리려 했던 아이를 미라 씨가 대신 안고 도망친 겁니다. 윤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제까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이 무너져 내렸다. 말도 안 돼. 출생신고서에 미라 이름이 있었잖아. 그건 미라 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당시 우리 집안은 체면 때문에 아이를 없애려 했습니다. 미라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품에 안고 사라졌습니다. 윤호는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앞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뒤엉켜 새롭게 맞춰졌다. 준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충격을 넘어서 아내가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럼 미라는 나한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윤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정우성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 저는 그 아이를 지켜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라 씨가 대신 모든 걸 짊어진 거죠. 그 대가로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평생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윤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분노와 배신감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원망한 건 사실은 아이를 지키려 했던 미라의 선택이었다는 겁니까? 정우성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또 다른 거짓을 낳은 것도 사실이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서류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웃음소리, 미라의 눈물, 그리고 지금 눈앞의 진실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호는 허공에 대고 묻듯 중얼거렸다. 정우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찻집 안에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 울려 퍼졌다. 윤호는 찻집을 나온 뒤 비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여전히 정우성이 건넨 서류와 말들로 뒤엉켜 있었다. 준호는 미라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안고 도망쳤다. 이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현관문을 열자 미라가 초조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윤호의 젖은 옷을 보고 다급히 수건을 내밀었지만 윤호는 손을 뿌리쳤다. 이제는 내 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정우성, 그 사람이 무슨 얘기라도 했어? 그래. 다 들었어. 준호는 내가 낳은 아이조차 아니라고. 넌 왜 나한테 끝까지 숨긴 거야? 미라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가 없었어. 그땐 준호를 지키는 게 전부였으니까. 내가 아니면 아무도 그 아이를 살릴 수 없었어. 그 순간 나는 내 인생 다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윤호는 울부짖듯 외쳤다. 그럼 나는 뭐였는데?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서 뭐였냐고. 내가 다 버려도 된다고 생각한 인생 속에 나는 끼지도 않았던 거냐?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준호가 나타났다. 아이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빠, 엄마 왜 그래?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윤호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다. 그 아이는 미라가 낳은 아이조차 아니다. 미라는 아이를 껴안으며 울부짖었다. 아니야, 준호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다 엄마가 다. 윤호는 주먹을 움켜쥐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빠, 왜 나 안 봐? 나 싫어졌어? 나 진짜 아들 아니야? 그 말에 윤호는 멈춰섰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아이를 향해 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아빠도 너무 힘들다. 그날 밤 윤호는 결국 집을 나섰다. 부모님 댁에 몸을 기댔지만 어머니는 매섭게 쏘아붙였다. 내가 뭘 했냐? 그 여자는 처음부터 수상했다. 당장 갈라서라. 내 인생을 더 망치지 마라. 윤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준호의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이 사실은 친척과 이웃들 사이에 빠르게 번졌다. 알고 보니 그 집 애는 친아들도 아니라더라. 아이고, 윤호가 얼마나 속았을까. 미라 씨가 그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다 거짓이었어.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미라는 시장에서 이웃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윤호는 그날 밤 다시 집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짐작했듯 미라와 대화할 수 없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호는 차갑게 답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다. 준호가 방 안에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오갔다. 시간은 흘렀다. 봄비가 그치고 동네 골목마다 벚꽃이 피어났다. 그러나 윤호의 집 앞마당에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윤호는 결국 집을 나왔다. 떠나는 날 준호가 현관 앞에서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아빠, 가지마. 나 잘할게. 내가 아빠 진짜 아들이 아니어도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 말에 윤호는 무너져 내렸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끝은 허공에서 멈췄다. 결국 그는 등만 돌린 채 낮게 중얼거렸다. 준호야, 넌 잘못 없어. 아빠가 약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그 뒷모습은 무겁고 쓸쓸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다. 미라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속였지만 결국 그 거짓은 가장 소중한 가정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책하며 속삭였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진실을 말했더라면. 윤호는 부모님 집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일터에서도 술자리에서도 그는 늘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사람들은 뒷말을 했다. 가정사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변했대. 애가 불쌍하지 어쩌면 좋냐. 윤호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이를 버린 건 자신이었고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준호라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어느 날 그는 강가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바람에 흩날린 벚꽃잎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문득 떠올랐다. 아빠, 나 진짜 아들이 아니어도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윤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래, 넌 내 아들이었지. 비록 피는 달라도 내 가슴 속엔 언제나 내 아들이었어. 윤호는 벌떡 일어나 잠시 망설이다 어디론가 한 발자국씩 내딛기 시작했다. 가족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작은 거짓도 시간이 흐르면 무너져 내리고 결국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라 하지만 그 마음조차 거짓 위에선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의 거짓을 용서하고 아이를 품어 안았을까요? 아니면 윤호처럼 무너져 버렸을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대화가 그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